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를 OSS에 맡겨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엄마 또는 아빠가 굉장히 잘난 집,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뜻밖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스러움이 있지요. 네. 이게 참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가 나서야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이게 뭐 실력도 지식도 정서적으로도 리더십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많은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이렇게 큰 뭔가를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항상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만나뵀던 한 우리나라의 큰 병원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언젠가 일찍이 우리 오 선생님을 알았으면 우리 아이를 거기로 보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백하건대 있잖아요.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이제 아들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그래도 아이한테 헌신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미국의 좋은 사립학교를 다녀서, 그리고 이제 거길 졸업하고 좋은 대학도 갔고, 그리고 좀 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박사과정이 있잖아요. 13년째 됐나 지금? 네,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고백하건대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강남에서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해도 지금만큼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좋은 교육기관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대학도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도 가게 되었고, 또 계속 공부도 하고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참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돈의 힘이었습니다. 예.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인즉슨.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참 다행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집에서 가족애가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 크고, 그리고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도 혼자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페이스톡 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참 많이 서양 교육을 권하고 있는데, 서양 교육도 서양 교육 나름이죠, 그죠?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아이를 정말 가족의 명단에서 지워지는 거 아니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제 OSS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은 뭐랄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성취해서 차라리 돈을 버는 게 쉽다, 나는. 내가 애 교육시키는 거 너무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고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종종 보겠습니다. 전문직 부모님의 특징은 일단은 시간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주로 이제 아빠들이 바쁘면 그래도 엄마들은 집안에서 애들 챙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 자녀가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이렇게 크게 돼서 가정의 주체로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기대하죠. 근데 딸을 키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남편 잘 보필하고 현모양처가 되거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요즘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법조계도 보면 50% 이상이 여성이라 그러잖아요. 뭐 의사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지금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남자 여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요즘은 엄마 아빠가 다 바쁩니다. 대체로 엄마 아빠가 다 바빠. 흔히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바쁩니다.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부모들이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하죠. 첫째, 아이와 정서적 거리가 있죠. 애를 어렸을 때부터 품 안에 안고 정말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고 또 그때가 한참 바쁠 때잖아. 그래서 보모의 손에서 또는 뭐 외할머니 손에서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친할머니 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든지 오냐오냐가 되지요. 또 어떨 때는 내가 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받아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냥 호통을 칩니다. 반면에 이제 보모라든가 이모라고 이야기하는 보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 이렇게 조부모님은 또 너무나 오냐 하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 부모의 눈에는 또 안 차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초등학교를 넘어가면은 고민이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같이 이렇게 정서적 교류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있잖아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아무리 학군지로 이사를 가도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는 엄마 집단하고 또 엄마까지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런 집단하고는 정보력의 차이가 꽤 크죠. 제가 이 OSS를 통해서 또 막 민사고도 가고 뭐 용인고도 가고 이렇게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아이들 여러 명 봤잖아요. 거기에 제가 본 경험으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어도 엄마들이 자기의 전문직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헌신을 하더라. 뭐 약사 같으면 약사 그만두고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아이에게 헌신하고, 의사 같으면은 의사를 그냥 파타임으로 바꾸고, 페이닥터 파타임으로 바꾸고 아이한테 몰빵하고, 대학 교수도 일부러 그냥 시간 많이 안 하는 시간 강사로 잠시 빠져 있다가 아이 키우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 정보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막 스펙을 만들고 뭐를 모를 때는 참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근데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도 보면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스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스펙을 아이의 힘만으로는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미국 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스펙 만드는 작업을 부모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게 결국은 정보력의 힘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돈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 도와주고, 뭐 그런 거. 그게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진 자들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가는데 어떤 동아리에 장을 맡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그 리더가 되고, 이런 거가 리더십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거 동아리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동아리의 짱이 되지요. 그래서 리더십을 증명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영어도 잘하고 또 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자 신문사를 중학생인데도 차려줍니다. 부모가. 그런 식으로 그 영자 신문사를 운영을 합니다. 신문도 발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입시 정보죠. 스펙을 만들어가는 입시 정보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요, 그 부모들이 아이의 그 스펙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원봉사도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그런 거 스펙의 기회, 뭐 인턴, 자원봉사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직 뭔가를 가지고 계시면서 엄마 아빠 다 바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력을 쫓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뭐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런 것들이 아이를 뭐 성장시킨다,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이 있죠. 돈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력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연료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그 트랙을 잘 타는 거죠. 그죠? 정보를 잘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좀 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직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데, 한국의 그러면 교육 환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학군지에 애들을 데려놔도 아이들은 막 뺑뺑이 돌잖아요. 그냥 학원 다니고 그냥 그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근데요, 한국의 입시제도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입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게 설령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한국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독립심도 갖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워야 될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굳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금 많은 주도 세력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를 보고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한국의 교육을 바꿔보라 그래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정확한 답, 네, 뭐 마침표까지도 정확해야만 되는 그런 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니까 결국은 사지선다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주관식이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단답형.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으니까 이 정답 맞춰봐라 하는 시험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공부 방법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시험도 아니죠. 하지만 가장 공정하게 시험을 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낙후되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맨날 이렇게 학군지에 좋은 동네라고 이사를 가도 뺑뺑이 돌리고 있고 자정까지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경쟁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비싼 아파트 값을 내면서 그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예, 그냥 화가 나 있고 아이들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는 아이에게 그런 표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째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런데 이것은요, 한국의 이렇게 그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혹시 조금 더 좋은 한국의 대학을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이의 주도성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전문가로서 사회활동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OSS에 아이를 보내주시면 이런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감각이죠. 이제는 그 로컬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가지고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영어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주도성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익히고 배우고 소화해냄으로써 그런 사고방식의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야기한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OSS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OSS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아이를 유학을 보냈는데 이게 아이가 부모하고 멀어지고 가족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렇게 큰다 그러면은 큰 문제죠. OSS는 거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부모 사랑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OSS 아이들의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은 유학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OSS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추호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아이로 키우니까요. 여러분, 저 앞으로 시대는요, 지시를 잘 따르는 아이들, 우리 교육은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지시를 잘 따르는 아이가 리드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의 교육을 받는 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왜 OSS인가? 19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학습관리, 그리고 생활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적 관리. OSS는 사랑입니다. OSS에 갔다 오니까 아이에 대한 가족사랑, 그리고 OSS를 보내고 나니까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OSS에 보내고 나니까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단순히 유학은 아이들의 생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 OSS 선생님들의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부모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로서 세세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OSS이지요. 그리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단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검증된 시스템, 오랫동안 갈고 닦은 뭐 플래너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거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OSS는 서로 믿잖아요. 밴드 같은 데 보면 정말 공개적으로 다 본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OSS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랫동안 자녀를 이렇게 OSS에 맡겨두셨을 때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대학 입시까지. 그래서 올해도 좋은 대학 입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 맺은 인연은 책임을 진다. 그게 OSS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죠. 정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성공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자식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부분 누구보다도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이제 OSS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자녀를 위해서 주고 싶었던 거, 그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땅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전문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하시면 그동안에 OSS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우뚝 서서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자신이 정말 내 아이를 또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좋은 교육기관에 내 아이를 맡겨서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또 그런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동안에 저희가 갈고 닦은 그런 노하우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OSS를 찾아주셨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바빠서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거 있다면은 염려하시지 마시고 OSS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부모를 대신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한번 맡아서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